커리어 페어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는 국제기구와 마이스 분야의 기업, 기관들과 구직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이곳 송도 컨벤시아에서 지난 5년간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2020년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곳 송도 컨벤시아에서 준비가 되지는 않지만 지난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또 실시간 댓글을 참여를 통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혜택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스트리밍은요, 2개의 채널로 동시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채널은 국제기구와 마이스 분야 진출을 원하는 구직자분들께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스트리밍 A 채널입니다. 오전에는 관련된 전문학과 교수님들의 기조 강연과 글로벌 마이스 아카데미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후 1시부터는 업계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의 취업 멘토링 콘서트와 국제기구 NGO 진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리밍 영상은요, 인천관광공사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스트리밍 중에도 예약하신 비대면 채용 상담에도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외교부와 인천광역시 주최, 그리고 인천관광공사 주관, 한국관광공사에서 후원하는 2020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최사인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 박찬훈 국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장 박찬훈입니다. 먼저 2020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주신 구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제기구 관계자 및 마이스 관련 기관, 기업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일자리 마련과 취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자 제6회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를 인천시와 외교부가 함께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기구와 NGO 진출 방법을 안내하는 국제기구 NGO 진출 설명회와 마이스 트렌드를 강연하는 글로벌 마이스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구직자 여러분께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온라인 진로 채용 상담과 국제, 유스, 카지노 딜링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모두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원하는 기업과 구직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성공적인 취업과 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0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관사인 인천관광공사의 민민원 사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관광공사 사장 민홍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바쁘시고 힘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올해 2020년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가 벌써 6년 차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특히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좀 더 다양하고 알찬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 무대 그리고 마이스 산업 분야에 진출하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주신 인천시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많은 관계 기업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조 강연이 이어질 텐데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의 많은 산업 분야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지금 이 스트리밍을 시청하고 계신 구직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마이스 산업과 이 구직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컨벤션 이벤트 경영학과 윤은주 교수님께서 코로나19에 따른 채용 시장의 전망에 대한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 이벤트 경영학과의 윤은주입니다. 오늘 마이스 국제기구 마이스 커리어 페어에 저를 우선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어떤 결과가 있으시기를 저도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미래 인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이제 채용 전망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었는데 채용 전망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지금 코로나 시대 이 상황 속에 다 아시다시피 관광이라든지 마이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채용이라는 게 전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주 장기 전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우울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은 앞으로의 미래 인재들이 가져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짚어보고자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런 내용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사실은 어떤 우리의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 속도를 더 가속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모든 생활이 다 변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 닥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 변화하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돼서 이제 보다 빠르게 우리가 실제 우리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크게 우리 모든 삶이라든지 산업에 영향을 주는 어떤 3가지 키워드를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언택트, 디지털, 빅데이터 3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언택트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라기보다는 서울대학교의 김남도 교수님이 트렌드 코리아를 매해 발표하실 때 2019년도 트렌드를 예측하시면서 2018년도에 새로 이제 만드신 신조어셨죠. 그때는 사실은 이제 매해 10가지 트렌드를 발표하시는 것 중에 이 언택트라는 게 첫 번째 트렌드도 아니었어요. 3번째인가 상당히 뒷부분에 있었던 그런 트렌드였었는데 이 언택트라는 트렌드가 나오게 됐던 배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되고 그리고 SNS 자체도 상당히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굳이 만나지 않아도 상당히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하게 모든 것들을 언택트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직접 만난 거와 유사한 정도의 그런 대인관계도 형성이 됐었던 그런 문화들이 이미 2018년도에 2019년도를 예측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현재는 이제 완전히 요새 오늘날은 이제 완전히 현실화돼서 누구나 지금 언택트되어 있는 우리가 오늘 만남도 사실은 작년 같았으면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맞대면서 이야기했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한다라든지 스트리밍으로 보여주는 이런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언택트 된 거죠. 이 언택트라는 것은 저희 산업에 있어서는 우선은 재택근무라는 어떤 큰 현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무 공간이 아주 넓은 사무실에 직원이 몇 명 없다. 그런 문제 없을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 속에 지금 재택근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재택근무가 지금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스의 한 축인 전시산업과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 B2C 전시회 같은 경우들은 요새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가 이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스조차도 디지털 마이스 이런 형태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디지털 기술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말 많은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문에서 하루에도 몇 건의 새로운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는지 사실 감은 잡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요새는 이런 기술들 중에서도 이 플랫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이 산업에 있어서 그 산업에서 내가 정말 1등이 될 거야 라고 하면 플랫폼을 시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하듯이 플랫폼이라는 게 상당히 강력한 어떤 산업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이스와 관련된
정확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디지털되어 있는 이런 그 기술들이 마이스 이제 전시라든지 컨벤션 아니면 사무 환경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홀로그램, 뭐 IoT, AR, VR, MR, XR까지 지금 넘어가 있는, 메타버스까지 가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회의 상황 속에 전시에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화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수업을 줌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3월 달에 썼던 줌과 지금 11월 달에 쓰는 줌은 줌 자체가 엄청나게 진화했다라는 걸 저도 느끼겠어요. 이제 이런 형태로 디지털 기기, 디지털 기술들이 엄청나게 진화하면서 미팅 산업에 있어서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건 사실 빅데이터가 과거에는 그런 빅데이터가 없었냐? 빅데이터는 사실 산재에 있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죠. 항상 많이 있었었는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라든지 그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빅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갖고 있던 기술이 과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까 앞에서도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이 발달하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도 상당히 좋아졌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도 상당히 좋아졌죠. 빅데이터가 결국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빅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고, 활용한다 하면 결국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걸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결국은 만들어지는 거죠. 인공지능이 우리가 로봇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화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자동화도 될 수 있는 거고, 인공지능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미래형 마이스가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키워드로 인해서 우리 근본적으로 마이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오프라인의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퍼레이션은 사실은 바뀐 게 전혀 없죠. 오퍼레이션의 기능이, 오프라인 상의 오퍼레이션의 기능이 조금 줄었다 뿐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스가 줄고 오히려 기획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모든 것들이 하이브리드가 됐던 디지털 100%로 온라인화해서 운영을 하든 온라인화된 컨텐츠로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가자의 몰입을 어떻게 우리가 더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뭐라 그러죠? 심도 깊은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이런 전시회라든지 회의라든지 마이스 분야에서 우리가 근무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고민해야 되는 영역은 컨텐츠에 대한 어떤 기획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적절히 활용을 해서 참가자들의 편의를 더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이 이렇게 변한 걸 대강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컨벤션, 전시, 산업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국제기구들도 정말 많은 행사들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업무들도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대략의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책을 또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서울대학교의 이정동 교수님께서 쓰신 축적의 길이라는 책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실행 역량을 갖고 있었다. 로켓 추진체를 갖고 예를 드십니다. 그 로켓가 그 달까지 우주 항공으로 넘어가려면 일단 엔진을 이제 분리를 시키고 위에 저 위에 올라가서는 다른 엔진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엔진을 만드는 것까지는 상당히 패스트 카피를 하면서 실행 역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역량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후의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이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 더 이상 벤치마킹할 곳이 없는데? 라는 곳에서 막혀 있는 게
비단 마이스 산업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개념 설계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기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획이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행사를 했던 것처럼 단순히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연사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걸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동영상 스트리밍을 해야지. 그러면 온라인 행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행사해서는 앞으로는 영원히 이 행사의 경쟁력은 가져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마이스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앞으로 참가자의 인게이지먼트를 갖고 오기 위해서 디지털화는 같이 가는 거가 100% 맞는데 디지털화 되어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참가자의 몰입을 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참가자의 참여를 끌어낼 것인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행사들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꾸준히 앉아서 적어도 10분 이상 앉아서 세션을 계속 보고 있는, 제가 보니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3분을 놨더라고요. 3분 이상 봤느냐, 이걸 갖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동영상을 3분 이상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몰입해서 본다는 게. 근데 우리 행사가 3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행사는 며칠씩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동영상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개념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연사와의 컨택이 상당히 미팅 플래너한테 중요한 그런 업무가 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념 설계 역량이 되고, 두 번째는 원래 오늘 저한테 부탁하셨던 채용 시장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의 내용인데, 이 채용 시장 전망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내후년에 대한 채용 시장은 맑음, 햇빛이 쨍쨍하다 이런 그림을 보여줄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항공이 언제 뚫릴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행사, 항공사, 어저께도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하나투어 앞으로 4개월 동안 계속 무급으로 일한다. 이 여행사라든지 항공사는 마이스 업계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힘들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이스 업계는 여행이나 항공사보다는 볼륨은 작았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 사실은 새로운 길을 찾고 가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고용시장에서 채용 정보를 살펴보시면 국제외기획업체는 경력직, 신규직 채용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몇 건의 회사에 대해서 회사들이 고용한다라는 그 부분들을 채용 공고를 내셨던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마이스 산업은 디지털화하는 걸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디지털화하는 상황 속에 사업이 아직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는 더 확장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의 마이스 분야에 있어서의 채용은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코노미가 사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용어지만, 모든 이 조직들이 정규직을 채용하기보다는 프리랜서 형태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미팅 플래너 산업에서 살펴보면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다른 산업들이 워낙에 지금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퇴보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프리랜서 시장에 대한 플랫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팅 플래너 프리랜서 플랫폼 같은 것들이 좀 더 전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PCO들도 사실 기존에 다 정규직만 채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행사가 항상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행사가 크고 작고 할 때마다 그 PCO라든지 PEO들도 그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계약직이라는 건 그냥 대학생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을 해봤던 경험 있는
그런 경력직에 대한 프리랜서들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앞으로의 이 마이스 분야에 있어서의 채용은 기획 이코노미로 우리도 갈 것이다. 이제 기획 이코노미가 되기 시작하면 이런 게 당연히 애자일 조직이 만들어지겠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각 팀 단위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그래서 매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팀 단위에서 모든 매출에 대한 것들이 다 소화가 될 수 있게 이런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미래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야기했던 2020년도에 미래 인적 자원에 필요한 역량이라 그래서 한 15가지를 쭉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 이야기에 1번부터 뭐 15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저 내용들을 보고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제 나름으로 간추려 봤습니다. 앞으로 미래 인재한테 필요한 인력은 분석적인 사고, 리더십, 창의성, 감성지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점점 더 그 데이터 기반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좀 더 현실화된 어떤 이 상황을, 시장을 읽기 위해서도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고 기획 이코노미가 되어가고 있지만 기획 이코노미에서도 당연히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의성과 MZ세대를 상대로 하는 감성지능, 이런 것들이 향후에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요새 국제회의 기획업체는 어떤 인재를 채용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실제 업체한테. 그랬더니 업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영어나 외국어 이런 거 잘하고 PPT 잘 만들고 행사 운행 경험 있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기획업체가 요구하는 역량은 더 이상 외국어나 오피스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능력이라든지 현장 진행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채용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SNS 계정 운영하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팔로워가 몇 명이니? 팔로워 늘리려고 어떤 노력을 해봤니? 유튜브 혹시 촬영해봤니? 영상 편집 기술을 할 줄 아니?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 형태로 앞으로의 그 마이스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더 이상 외국어 잘하고 오피스 프로그램 잘 만드는 이런 역량만이, 이런 역량보다는 SNS 계정을 잘 운영한다라든지 아니면 코딩 경험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우스갯소리 같았지만 뼈가 있게 들렸던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재다능해갖고 정말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거 하나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떤 한 분야에 미쳐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유연성 있게, 유연하게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뭘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제가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채용을 생각하고 있는 구직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회사들도 사실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MZ세대, 우리가 뭐 젠지라고 얘기하는 뭐 포노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 아예 종족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력을 뽑아야 되고 그 인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가 운영이 돼야지 회사가 잘 운영이 되는 거지, 쟤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런 태도로는 회사가 제대로 협심해서 운영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MZ세대에는 엔잡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가 부캐 이야기 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상당히 다양한 부캐를 갖고 있어요. 멀티페르소나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부캐가 많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잘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캐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을 그 친구한테 줘야 되고 회사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종사자 입장에서는 저도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계속 배워야 되는 세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마구치 슈의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을 읽으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정답을 찾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문제를 찾는 사람이 필요하다.
정답은 이제 어디서든지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갖고 오면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그 다음에 우리 취업하시려는 학생분들 모두가 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고 회사에서는 좋은 인재를 뽑으셔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서 또 정답을 찾는 게 아닌 문제를 찾는 우리 구직자가 되길 바란다는 우리 윤은주 교수님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